자, 안녕하세요. 구글 도구를 활용한 생산성 높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글 드라이브 활용하기 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다양한 구글 문서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고 공유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문서 도구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문서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주로 뭘 많이 쓰시나요? 뭐 아레아 한글 또는 MS 오피스라고 불리는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 뭐 엑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자, 구글 문서 도구도요, 그런 다양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그런 특성을 지닌 문서 도구입니다. 단 다른 점이 있다면요, 프로그램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협업이 가능한 클라우드 형태의 웹 기반 서비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얘는 구글 드라이브 안에 다 저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문서를 작업할 때 뭐 아래 한글이나 MS 오피스 많이 쓴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돈 주고 많이 사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그렇게 살 필요 없이 크롬을 사용하거나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다 공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워드라고 하죠. 워드 또는 아레아 한글을 많이 쓰실 텐데 그거를 대체해서 여기서는 이제 구글 문서라는 것을 대체해서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엑셀이 있네요. 그죠? 엑셀은 여기서 이제 스프레드시트라는 이름으로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라고 하죠. 얘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하나, 둘, 세 가지를 다 한번 만들어 보고 간단한 기능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장점을 얘기하자면요, 무료입니다. 공짜죠. 다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고가인데 얘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모바일 상태, 즉 태블릿이나 휴대폰에서는요, 구글 문서라던가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를 설치를 해주셔야지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노트북이나 PC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기기로 연결이 되고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공유를 통해서 실시간 공동 작업을 하거나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들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웹 기반이다 보니까 기능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MS 오피스나 한글 기반으로 프로그램들이 수식이라던가 이런 게 만들어진 파일들을 우리가 활용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는 것들은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무리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도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단축키라던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규정에 따라서 어떤 회사나 어떤 기관에서는요, 구글 문서 도구 자체가 접근이 안 되게 막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런 단점들을 넘어서는 장점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구글 문서입니다. 자, 구글 문서는요, 한글이나 워드와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드라이브에서
만들 수도 있고 구글 문서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구글 문서에서 만드는 방법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원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메뉴가 있었지만 자, 구글 문서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구글 문서.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파일이 짠 만들어집니다. 자, 제목을 뭐 쓰면 좋겠죠? 연습이라고 쓸까요? 연습. 자,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나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뭐 되게 많은 기능이 있지만 제가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넣는 방법이 근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자, 컴퓨터에서 열어서 업로드하는 것.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또 특이한 게 얘가 웹 기반이다 보니까 웹 검색이 됩니다. 웹 검색. 그러니까 바로 검색해서 원래는 우리가 검색을 해서 어떻게 하죠? 저장을 하고 저장한 거를 불러와서 복사를 하죠. 근데 얘는 바로 검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나 포토에 있는 것들을 내 거에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URL, 그 이미지 주소만 있어도 쓸 수도 있고요. 카메라가 있는 기기라면 즉각적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에 이미지가 있고요. 자, 컴퓨터에서 업로드 누르면 자, 이렇게 업로드 자 해가지고 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불러와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삽입에서도 이미지 보면 자, 이 웹 검색이 굉장히 좋아요. 웹 검색. 자, 여기 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율주행 주행 자동차 나오죠.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이게 마음에 드네요. 클릭한 다음에 삽입 누르면 짠, 너무 편하죠. 이게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표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냥 옆에 곱하기, 가로, 세로 곱하기를 눌러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얘는 너무 쉬우니까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특수 문자를 넣을 수가 있는데 좀 특이해요. 한번 볼게요. 자, 삽입에서 보면 특수 문자가 있죠. 짠 누르면 자, 보통 특수 문자가 되게 많잖아요. 기호, 뭐 이모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등등등. 근데 얘는 특이한 게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별을 찾고 싶은데 별이 없잖아요. 이게 별을 그려요. 별 같나요? 별과 관련된 이모지부터 기호까지 제가 원하는 걸 딱 눌러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자, 이렇게 3개 넣었어요. 짠,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제가 다양한 특수 문자, 원래 뭐 한글이나 다른 도구들은 조금 특수 문자가 적잖아요. 그죠? 종류가. 근데 얘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모지부터 좀 다양한 여러 가지 특수 문자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걸 한번 골라가지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성 입력도 됩니다. 너무 놀랍죠? 자, 마찬가지로 삽입에서 삽입이 아니고 도구에 있네요. 도구에서 음성 입력 짠 누르시면요, 이게 마이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자, 말이 잘 나오나요? 어때요? 괜찮죠? 그만할게요. 어때요? 괜찮죠? 잘 나오죠? 자, 이래서 뭐 급할 때는 한글 이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켜놓고 음성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전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음성 파일만 따로 해서 켜가지고 녹음을, 그러니까 전세를 뜨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문서 번역도 있어가지고 영어로 됐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다른
한국어라던가 또는 한국어를 다른 나라 말로 쉽게 바꿀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되게 다양하게 있죠.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삽입에서 많이 쓰는 것과 좀 특이한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사실 우리가 한글을 쓰신 분들은 웬만한 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글씨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뭐 한글도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좀 번거롭죠. 근데 얘는 우리 구글 드라이브 문서를 공유한 것처럼 엄청 간단하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뭔가 문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혼자 하기 어려워서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또는 동료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공유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저만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제 링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보거나 편집도 가능하다는 거. 이 링크 복사만 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다른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른 사람들도 이 링크를 받으면 짠, 어때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게 나오죠? 자, 제가 좀 옮긴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이거 쓸게요. 쓰면 이제 보면 지금 이게 누구죠? 다른 사람이 같이 접속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디지털이라는 사람이 같이 접속하고 있네요. 다시 원래 걸로 들어갈게요. 누가 왔어요? 익명의 하이에나가 왔어요. 왜 얘는 이름이 이렇게 나올까요? 자, 보통은 이제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적어놨던 것들이 같이 보입니다. 그쵸? 봐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기록을 할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익명의 하이에나님이 몇 주 전에 방금 수정했다는 거 딱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해도 동시에 잘 작성이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자, 그 다음에 글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글꼴이 조금 아쉬워요. 여기 보시면 글꼴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가하냐? 누르셔가지고 글꼴을 누르신 다음에 글꼴 더보기 눌러보면 다양한 문자들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한국어만 볼게요. 한글을 보시면 지금 보세요. 글자가 몇 개 없죠? 글꼴이 보면 몇 개 많이 없잖아요. 지금 몇 개밖에. 특히 한글은 뭐 굴린 금서, 맑은 굿 이런 거밖에 없는데 다시 눌러서 글꼴 더보기 눌러서 한국어를 눌러서 자, 얘를 체크 좀 글씨체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 독도체도 있네요. 자, SDC 너무 많죠? 자, 이렇게 제가 있는 건 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추가했더니 어때요? 갑자기 자, 글씨체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졌죠. 되게 많아졌죠, 지금. 그죠? 독도체도 생겼고, 그죠? 자, 그래서 글꼴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다양한 글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프레젠테이션은요, 파워포인트와 같은 슬라이드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프레젠테이션. 자, 얘를 연습을 할게요. 자, 딱 보시면 알다시피 파워포인트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테마도 있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예. 보이시죠? 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얘도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죠? 한글 구글 문서랑. 그래서 구글 문서랑 똑같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은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파워포인트랑 똑같습니다.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 눌러서 이렇게 말을 쓸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테마를 적용해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틀에서 써도 되겠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보시면 지금 글꼴이 이렇게 없죠? 없을 때 글꼴 더보기를 해가지고 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동영상을 넣는 거. 자, 그래서 동영상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왜 좋은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삽입해서 동영상을 넣어요. 자, 동영상을 넣을 때 방법은요. 유튜브를 검색해서 넣는 방법. URL, 유튜브 URL을 붙여넣는 방법 주소를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없네요. 내 컴퓨터에서 찾아서 넣는 게 없네요. 예, 얘는요. 프레젠테이션은 동영상을 바로 컴퓨터 파일에서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드라이브에다가 넣었다가 여기서 꺼내는 방법으로 쓰셔야 됩니다.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왜 좋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율주행 자동차. 자, 계속 자율주행을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뉴스 하나 딱 볼게요. 자, 선택. 이렇게 유튜브는 진짜 웬만한 영상 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저작권 위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왜냐면 구글 거라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링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 파일을 아예 넣는 게 아니라 얘를 누르면 실제 유튜브랑 연결돼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작권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편집 화면에서 프레젠테이션 보기 해가지고 딱 눌러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진짜 좋은 기능이 뭐냐면 이 영상이 보통 보면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편집해서 놓곤 하는데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좋은 점은 영상 시간을 제가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나는 앞에 좀 광고 좀 없애고 1분부터 한 애들 3분까지만 보여줄 거야. 아이고. 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자, 볼게요. 1분부터 나오죠. 1분부터. 3분에서 끝나요.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가 안 나와요. 그렇죠? 연관돼서도 안 나와서 그래서 이게 조금 뭐랄까 집중할 수 있고 영상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영상 같은 거 공유할 때 영상만 공유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유튜브 형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드에다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시간 설정했죠. 자, 그 다음에 공유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공유 눌러가지고 원하시는 사람 또는 링크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영상 같은 게 들어갔다. 근데 이런 동영상들은 좀 이렇게 다운로드 받기 싫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반드시 뷰어 및 댓글 작성자에게 이거 그죠? 보이지 않게 하고 뷰어로 이제 공유하면 이 PPT는 누구나 다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가 있지만 다운로드는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우리가 엑셀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고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거나 만들어서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눌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짠. 사실 지금 구글 문서라던가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세 번째까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기능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제가 맛보기로만 말씀드린 거고요. 뭐 자세한 거는 또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되게 전에 배웠잖아요. 구글 검색하는 거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거 내용 기능 같은 것들 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엑셀의 꽃은 함수죠. 함수 그죠? 더하는 거, 평균 내는 거, 숫자 세는 거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엑셀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흡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3 더하기 4 더하기 이런 것도 계산해도 되지만, 그죠? 똑같아요. 엑셀이랑 똑같이 쓰면 돼요. 엑셀처럼 썸 해가지고 뭐 알고 계신 수식을 이렇게 범위 정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쵸? 아니면 눌러가지고 쓰셔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체크박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오늘 할 일. 자, 할 일이 있어요. 자, 오늘 할 일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회의 한번 해야 되고요. 회의 6시에 한번 회의해야 되고, 관리비도 지출해야 돼요. 개인적인 일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놨어요. 파일도 제출해야 되고, 보고서 작성도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이렇게 막 치잖아요. 동그라미 치고, 뭐, X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사실 되게 볼품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우리가 삽입에서 보면 체크박스라는 게 있어요. 체크박스.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체크박스 같이 생겨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복사해 볼게요. 짠 하면 이제 다 했다. 체크하면 돼요. 그죠?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재밌죠? 자,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함수 방금 얘기했고, 체크박스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것들, 까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뭐, 틀 고정이라고 하죠. 행이나 열 같은 거를 고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보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막 너무 이렇게 막 많아요. 뭐가. 이제 보면 이제 위에 게 잘 안 보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 보기에 가서 고정을 합니다. 자, 행은 뭐죠? 행은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죠? 우리가 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열은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가는 걸 열이라고 하는데 현재 행까지 딱 이렇게 고정해 두면 내려가도 얘는 고정되어 있죠. 이런 것들 되게 편리하죠. 데이터가 좀 많아졌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똑같이 엑셀과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다 했던 것들을 또 같이 누군가가 공유하고 싶다. 제가 연습이라고 이름 안 썼네요. 자, 이름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누군가와 이메일로 공유할 수도 있고 링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그 문서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글에서만 만들어야 되냐, 여기서만 만들어야 되냐, 사실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나 지금 당장 만들고 싶은데, 구글로 들어가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또 얘네들이 또 깔끔하게 바로 가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서비스명에다가 new를 붙이면 돼요. .new. 예를 들면 구글 문서 같은 경우에는요, .new.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슬라이드 s 붙이고 new.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시트에다가 new. 근데 닥이나 그 시트는 s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근데 슬라이드는 s를 반드시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 제가 해볼게요.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귀찮잖아요. 그냥 doc.new. 자, 새로운 거 만든다는 얘기죠. 생겼죠. 신기하죠? 또 슬라이드는요. 슬라이드.new. 이렇게 만들면 생겨요. 그죠? sheet.new. 자, 어때요? 금방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든 것들은 다 여기에 저장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지금 여기 크롬에서 내가 연결된 계정으로 만든 곳에 자동으로 드라이브에 저장되니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목 적어 놓을게요. 자, 뭔가 작성했죠? 어떻게 생겼죠? 111. 그죠?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요, 구글 여러 가지 협업 도구,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기능이랑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